합니다. 명제인데 역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는 P이면 Q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지? 역이 뭐겠노?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죠?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 말입니다. Q이면 P이다. 반대가 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왔습니까? 옛날에는 2라고도 배웠는데 요즘에는 2의 중요성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도 왜 배웠는지 몰랐어요. 이거 부정한 거, 이거 부정한 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얘랑은 우리는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우는 순서 바꾸고 부정까지 붙인 걸 대우라고 하는데 대우가 왜 중요하죠? 대우가 왜 중요한데? 자, 대우에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봐라, 대우는. 얘들 둘이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입니다. 반대로,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입니다. 자, 이런 거 풀기 위해서입니다. 자, 앞에 한번 볼게. x가 3이 아니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아니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가 없죠? 맞지? 자, 이거 대우 한번 해볼게. 위치 바꿔서 부정 때리면 반대로 해야 되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 x는 3입니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입니다. 요렇게 되니까 가다가 막혔죠? 맞지? 얘가 더 크잖아. 1하고 3. 맞습니까? 맞지? 따라갔나 너? 왜 이렇게 맹해? 따라갔어? 자, 그러면 얘가 거짓이야. 대우가 거짓이면 얘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역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 바꾸는 걸 우리는 이거를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4의 배수, 4의 약수, 8의 약수, 그 다음에 8의 약수, 4의 약수가 되죠. 얘는 참이 되지만 얘는 뭐가 되는데? 거짓되는 거 따라갑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역은 상관없습니다. 위치만 바꿀 뿐. 자, 그러면 역부터 한번 가볼게. 역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P고 Q가 있습니다. 얘가 더 크면 명제가 참이죠. 따라왔습니까? 명제가 참이고, 그 다음에 P랑 Q가 있으면 요렇게 됐다. 그러면 뭐가 참인데? 역이 참이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이해했죠? 다시 오른쪽이 더 크면 명제가 더 참이고 왼쪽이 더 크면 역이 참입니다. 따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명제도 참이다.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역이 참인 것부터 찾으래. 역이 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게 더 커야 됩니다. 맞죠? 괜찮냐? 자, 얘 어떻게 된대? 얘는 얘가 더 크고 x는 3분의 7보다는 크고 x는 2보다 큽니다. 누가 더 큰데? 자, 3분의 7은 여기 있습니다. 2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큽니다. 자, 이거는 안 풀어도 됩니다. 3번 x 치고 교육과정에 없는 거라서.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 어제 했다. 0,0을 얘기를 하죠. 얘도 0,0입니다. 얘는 요렇게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입니다. 따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마르모가 더 크죠? 그래서 명제가 참입니다. 따라왔습니까? 됐죠? 밑에 거 풀어봐라. 여기 참인 거 몇 번인데? x는 3보다 큽니다. 얘가 더 큰 거 맞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2번 어떻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다. 직각삼각형. 자, 이거는 c가 90도가 되는 걸 말하고 직각삼각형은 a도 90도, b도 90도, c도 90도가 되는 거 맞죠? 그럼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큽니다. 따랐습니까? 요까지가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죠? 이해했습니까? 명제가 참입니다. 합동 넓이 뭐가 되는데? 합동 넓이가 더 큰 거 맞죠? 합동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넓이랑 같으면 되는 거 맞죠? 맞지? 그 다음에 X는 3 4보다는 작다. 얘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데? X가 플러스면 되는데 제곱이면 풀마 되는 거 맞죠?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큽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나 Q이면 나 P이다. 이게 대우입니다. 서로. 대우 관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36번 한번 풀어봐라. 자, 얘 부정하면 어떻게 된대? 0이면 x가 0. 얘 부정하면 뭐 한다 그랬어? 또는 부정하면 and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된 거 따라갑니까? 자, 얘가 뭐 코라 그랬어? 0,0이라 그랬고 얘도 0,0이네. 그러면 대우가 참이지. 그럼 명제는 뭔데? 참 되는 거 따라갑니까? 이해했나? 그래서 정답 몇 번인데? 참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이건데 자,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너 따라갔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풀진 않을 겁니다. 풀라고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자, 대우 기류법. 자, 대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n제곱이 3의 배수. 그러면 n은 3의 배수. 요거지.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갑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요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려면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3의 배수는 3k니까. 너 이해했나? 아니, 문제가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다. 대우는 뭐라고? 요렇게 가는 거라고. 맞지? 얘 부정, 얘 부정.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러면 우리는 1, 2, 3, 4, 5, 6, 7, 8, 9가 되지. 그럼 요 라인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라인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라인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3의 배수 이거 빼야 되지. 그럼 얘 두 개 되는 거 따라갑니까? 야 실체로 제곱해보면 어떻게 된다?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됩니다. 야는 3을 묶어낼 수 있죠? 얘는 3을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없지. 똑같고 얘도 9k의 제곱 플러스 얼마? 12k 플러스 4입니다. 3으로 묶어내면 1이 남죠? 나머지가 남은 게 얘도 3의 배수 맞나 이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우입니다. 근데 딱 어디 내기 편하노? 서술 내기 딱 편하죠? 알겠냐?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 쌤이 강조한다 그러면 교과서 있는 거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게 대우로 증명하는 거. 따라왔습니까? 그냥 근데 안 풀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안만 해봤자 뭔데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 가서 다시 교과서 다시 외우는 게 낫지. 자, 기류법. 기류법은 뭐냐면 자, n제곱이 홀수다. n도 홀수다. 자, 얘랑 되게 비슷한데 얘를 부정을 할 겁니다. 알겠냐? 얘를 부정을 했어. 근데 얘를 자 여기서 보면 n이 뭐라고 돼 있노? 얘 부정하면 뭐가 되지? n이 짝수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n은 뭐라고 둘 수 있다? 2k라고 둘 수 있겠죠. 맞지? 그러면 n제곱 뭐가 되는데? 4k 제곱이다. 맞지? 자, 얘를 부정을 했는데 얘가 짝수인데 얘도 짝수 나왔어. 아니, 얘가 짝수인데 얘가 홀수가 나와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뭐다? 얘는 홀수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기류법입니다. 정확하게 결론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 결론을 부정해서 올릴 거 넣어봤는데 모양이 같나 다르나 비교하는 게 기류법. 얘도 똑같죠? 얘를 부정합니다. 맞지? 단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올릴 게 얘도 부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했음? 따라갔냐? 이해했습니까? 자, 얘를 부정을 하는데 원래 게 맞아 떨어지냐? 안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뭐다? 원래 게 맞다고. 이해됩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냥 외우면 되는 나중에 잘 몰라도. 단답형으로 나오는 꼬라지 본 적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나는 이거 풀기 싫다.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숙제 제껴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여기다 적어 놓을게. 뭐라고? 증명은 교과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교과서만. 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됐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복수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단 논법. 자, 내가 네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자, 없으니까 가상인물 하나 만들어 볼게. 설명. A는
바보다. 동윤이는 A와 친구다. 그러면 고로 동윤이는 뭐가 된다? 뭐가 되죠? 바보다. 요게 우리는 산단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왔습니까? 요 두 개 위치 좀 바꾸면 좋긴 해.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자,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는 뭐가 된다? P, Q, Q가 R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예를 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는 거 따라왔습니까? 이게 3단 논법. 할 수 있겠냐? 자, 기본적으로 그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3단 논법은 어떻게 한다?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그러므로 P이면 R이다. 이게 딱 3단 논법입니다. 그러면 얘랑 뭐랑 섞이냐면 플러스 뭐냐면은 대우가 섞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라. P이면 Q다. 맞죠? 대우는 뭐가 되는데 이게 참이다. 그러면 나 Q는 나 P다가 되고 Q는 R이다. 그러면 나 R은 나 Q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요것만 봤을 때 P, Q, R 되는 거 맞아? 얘는 보면 어떻게 되는데? 나 R, 나 Q, 나 P죠. 맞지? 그러면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 따라오는 게 뭔데? 야의 대우격인 게 나옵니다. 반대 순서 바뀐 거 맞죠? 이해하겠습니까? 요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자, 한번 보자. 367번. 자, 요렇게 소심한 복수를 조금 했습니다. 어머니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자, 또 어머니 전화 오시는 거 아니라 모르겠다.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 Q이다. 자, 소심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 달 갑니다. 자,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야. 항상 참인 건 또 뭔데? 대우가 참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이게 참이다. 그럼 뭐가 참이죠?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한 개만 찾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랑 얘 찾으면 되죠. P, Q, R입니다.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또 뭔데? 나달, 나 Q, 나 P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그려놓고 이제 문제 보면 되죠. Q는 R 되는 거 맞습니까? 빨리 집중해라. 거기 따라갔음? 그 다음에 P는 R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 그 다음에 나달은 나 P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나 P는 갈 데 있어 없어? 없지. 그 정답 4번이 되고 나 Q는 나 P가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잠깐만 조금만 더 보자. 예를 들어서 막 구했어. 근데 P, 나달, 나 Q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반드시 참인 게 뭔데? Q, R, 나 P 이렇게도 고칠 수 있습니다. 얘 부정, 얘 부정, 얘 부정. 따라왔습니까? 됐죠? 따라갔나? 니 괜찮아? 니 뭐 가져왔어? 니 어제 밤에 뭐 했어? 어제 밤에 뭐 했어? 그럼 몇 시에 잤어? 자, 369번 풀어봐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369번. P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이거는 대우 할 필요도 없다. 바로 눈에 보이죠? 어떻게 생겼는데? P, Q, 나달입니다. 얘 부정하면 R, 나 Q, 나 P.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참이라 할 수 없는 거 P는 나달 맞네. 나 Q, 나 P 맞네. R은 나 Q 맞죠? 근데 나 P는 더 이상 갈 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 자꾸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는데. 쌤은 수학과 안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을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수학과 나와서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면 뭐 이유를 알겠지만 일단 명제에서 이거는 솔직히 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미적분 원하고 미분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얘는 왜 이렇다. 특히 집합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근데 야는 왜 배우는지 단 1도 모르겠다. 자, 우리는 이거를 P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거 왜 배운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교육 과정에 있으니까 설명은 합니다.
뭐 무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해를 돕고자 할 건데 내가 만든 규칙입니다. 아시겠죠? 주어 기준으로 자 충분하고 필요합니다. P는 Q한테 화살표를 줬어, 받았어? 줬지. 충분하면 주나 필요하면 주나?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Q는 받았지. 필요하면 받나, 충분하면 받나? 필요하면 받았지. 그래서 이기 위하는 필요 없고 주어 기준으로 항상 화살표 주면 충분 조건. 주어 기준으로 화살표를 받았으면 필요 조건입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또 한 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누가 더 맑아졌는데? Q가 더 맑아진 거 있죠? 맞지? 자, 처음에는 설명을 못했어. 근데 이제 머리를 고민해서 짜낸 게 이런 논리야. 있는 놈이 더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있는 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없는 놈이 털리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 문제를 그렇게 풀어라. 이해를 하지 말라고. 이해했습니까? 좀 유치하긴 해도 그래도 좀 웃어주고 그래라. 내가 열심히 참 두고 보자. 자, 여기서 보면 그럼 필요 충분은 뭘까요? 화살표 주고받고 난 얘기입니다. 서로 같을 때. 자, 주어가 누군데? 얘지? 자, 얘랑 비교해보자. 누군데? 얘는 x는 0이고 x는 7입니다. x는 7이죠.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맞죠? 그럼 화살표는 어떻게 되나? 뚫린 대로 간다. 이해했어? 그러면 주어가 화살표를 어떻게 됐다? 받았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입니다. 이러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따라왔어? 자, 얘랑 얘, 아까 얘기했는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가 더 크네? 화살표는 여기로 가는 거 맞지? 있는 놈이 더 하다고.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주어 기준으로 화살표를 줬죠? 그럼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틀렸구나. 미안하다. 이거 필요 조건입니다. 얘는 뭔데? 충분 조건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보자. 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더 많죠? 그럼 화살표를 가져갔죠? 필요한 거 맞죠?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밑에는 한번 보자. 얘 두 개 어떤데? 1 또는 2, 1 또는 2죠? 두 개 똑같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겠습니까? 됐죠? 자, 정리할 거 정리하고 375번 문제 좀 지워야 될 거 좀 지울 겁니다. 자, 얘가 더 커서 이렇게 가죠.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얘랑은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큰 거 맞죠? 화살표를 받았죠?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되는 거 따라갑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쭉 너희는 숙제로 낼 건데 나머지 요소 필요 없는 거 한번 보면 못 푸는 문제 뒤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 딱히 못 푸는 문제는 없구나. 1번 같은 경우는 381번에 1번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워라. 이거 못 풉니다. 아시겠죠? 1번 381번에 1번 보기는 지웁니다. 이게 답이라도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가고 382번은 아예 안 풀겠습니다. X 써도 됩니다. 나머지는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한 문제 정도만 깔끔하게 풀어보고 넘어갈게. 몇 번 한번 해보냐면은 384번 한번 풀어봐라. 자, 384번 한번 봅시다. 이게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닌 거. 필요 충분 조건은 빼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주어가 어떻게 해야 돼? 화살표를 줘야 되죠. 따라왔습니까? 그럼 얘가 더 큰 걸 찾으라는 소리네. 자, 두 개 같다. 얘가 더 큽니다. 이거 두 개는 같으니까 틀린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 하면 안 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얘는 4번을 지우면 됩니다. 보기에서 4번은 교육과정 밖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5번밖에 없죠?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등분 삼각형.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맞죠? 정답 몇 번? 5번이 됩니다. 됐죠? 389번. 얘가 한번 볼게.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되죠.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커야 됩니다. 따랐습니까?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죠? 어떻게 생겼는데?
P 안에 Q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 그러면 또 기니 D 해서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Q, P가 아닌 거, Q가 아닌 거 전체 기니 D. P는 얼마? 기니. Q는 얼마? 기읍. 얘는 디귿. 얘는 얼마인데? 니은 디귿이죠. 따라왔습니까? 자, 옳은 거 찾아보자. 옳은 거 뭐 있노? P랑 Q 하면 누가 교집합인데 Q가 교집합 되는 거 맞죠? 1번 틀렸고 얘 두 개 합친다고 해서 전체 집합 되나? 안 되죠. 틀렸죠. 자, P랑 Q랑 공통인 거 찾으면 어떻게 되나? 니은 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따라가고 있나? 자, P랑 Q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기억, 니은, 디귿 나오나?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가지. 모양이 다를 때는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기억납니까? 자, 한번 해볼게. 이거 말고 얘 한번 풀어봐라. 자, 395번을 한번 보면 P가 Q이기 위한 주어가 필요 조건이니까 뭐다? 화살표를 받는 거 맞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죠? 자, P가 뭐가 되는데? P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 다음에 2, 1, 3 어디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이 상태에서 q가 뭐가 되는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a 되는 거 맞죠? 얘가 요 안에 속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 2분의 3이 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럼 각각 a를 구하면 a는 1이 될 수도 있고 a는 3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따라갔습니까? 됐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 자, 한 문제 더 요거 한번 풀어봐라. 96번. 396번을 한번 보면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화살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얘가 더 크네? 자, Q가 어떻게 생기네?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 다음에 P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얘가 포함돼야 되잖아. 다시 P는 이렇게 생겼는 거 맞죠?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지 모든 걸 포함하는 거 맞지? 모양이 똑같네? 이꼴 들어가면 된다 했죠?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399번. 얘는 한번 보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포항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P 기준으로 한번 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가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Q가 더 커야 된다, P보다. Q가 더 커야 되니까 Q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R은 P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됩니까? 따라갔냐? 정답은 이렇게, 이렇게. A의 최대값 마이너스 1, B의 최소값 3.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음? 자, 400번. 얘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나 Q가 있고, 나 P가 있는데, 얘 주어 기준으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줄 거고, 나 Q는 R한테 화살표를 받을 거고, R은 나데스한테 화살표를 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주어가 충분 줬고, 주어가 필요 받았고, 주어가 필요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한 번 더 이쁘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R은 나 Q, 나데스는 R.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대우는 P이면 Q가 되고, 대우는 Q는 나달이 됩니다. 나달은 어떻게 된다? S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요렇게 해놓으니까 눈에 딱 보이네. P, Q, 나달, S.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뭐라고? 야의 대우. 요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이해했어? 하나만 하면 얘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P는 S. 참 맞죠? 1번이 정답이고, P는 R에서 땡, S는 더 이상 갈 데 없다 땡, S도 갈 데 없다 땡, Q는 못 가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해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 배운 거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짓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뭐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풀어봐라. 403번. 공수2에서, 다시. 공수2에서 중요하다라고 뽑으면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첫 번째 중요하다 보면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겠죠? 그거는 수능 칠 때까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산술기하평균.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산술기하평균인데 적어라. x가 양수, y도 양수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루트 xy가 되고 원래는 식이 여기는 2로 나눠져야 됩니다. 근데 나는 편의상 이렇게 쓸 거고 이 꼴은 xy가 같다.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라. 산술기하평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증명. x 플러스 y 2루트 xy. 이게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부등식이 뭐냐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 절대로 일어나는 부등식. 알겠냐? xy가 양수일 때 무조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 한번 볼게.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얼마 된다? y의 제곱은 4xy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은 0보다 크고 얘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이해했습니까? 자,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무조건 성립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갑니까? 자, 두 개 같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x랑 y는 어떻게 해야 돼? 같죠? 이 말은 내가 이 꼴을 썼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x랑 y랑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기억을 하시고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어디다 쓰냐면 단답형에 1학년 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항상 수능 문제나 2학년 올라가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죠. 그런 거 나오면 열의 9은 둘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이거 2차 곡선, 그 다음에 뭐다? 산술기하평균. 상기라고 얘기합니다. 중간과정으로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2학년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이 볼 겁니다. 산술기하평균은.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라는 약점은 존재한다. 자, 얘를 최소값을 구하래.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 되는 거 맞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2 루트 ab입니다. 그러면 2 루트 두 개 곱하면 얼마? 4. 얘 4죠. 따라왔습니까?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x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이 꼴 썼어. 최소값을 4를 가졌어. 그럼 x랑 y랑 같아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x제곱 얼마? 4. x는 얼마 나와야 된다? 2 나오는 거 따라갑니까? 실제로 여기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4 나오는 거 맞죠? 이해했습니까? 최소값이 4라고 가질 때 그때 x값은 얼마다? 2라고 적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왜 안 되는데요?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했습니다. 따라왔습니까? 너 따라갔나? 거기서 못 따라갔는데. 자, 버릴라 했다. 자, 얘는 산술기하평균 쓰면 얼마인데? 36 되는 거 맞죠? 최소값은 얼마다? 12가 최소값이 됩니다. 만약에 따라갔어.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럼 x의 제곱은 4분의 9라서 x는 얼마? 2분의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12를 가진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한 개 더 합니다. 자, 봐라.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x 플러스 2y 얘를 산술기하평균 그대로 씁니다. 2루트 얘 두 개 곱하면 되는 거 맞죠? 얼마인데? 6x 가 맞습니까? 근데 xy가 얼마라고? 1.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인데? 2루트 6이 정답이 됩니다. 되겠죠? 풀 수 있겠습니까? 자, 밑에 거 풀어봐라.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조용하고. 뭐 하고 싶게 생겼어, 형준아? 통분? 안타깝습니다. 또? 분배 법칙부터 합니다. 아시겠죠? 얘를 산술기하평균 쓰고 얘를 산술기하평균 쓰고 곱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산술기하평균은 무조건 한 번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시계. 됐습니까? 이해했냐? 자, 그러면 한 번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배 법칙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애들이 요거 산술기하평균하고 요거 산술기하평균해서 곱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됩니다. 산술기하평균 몇 번 해야 된다? 한 번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428번은 A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 되는 거 맞습니까? 자, 5. 그 다음에 AB 플러스 AB분의 4.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 5는, 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는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5입니다.
맞지? 변경 바뀔 수 있는 숫자는 뭔데? 얘들이 바뀔 수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갔음? 자, 얘만 한번 보면 AB분의 4는 산수기하 평균 쓰면 2루트 4 돼서 얘 4. 야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 따라갑니까? 그럼 야의 최소값은 얼마다? 9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못하겠나? 자, 밑에 거 풀어봐라. 어디서 이해한대? 산수기하 평균 이거 앞에 거는 그럼 이해했나? 요거는 이해하겠더나? 자, 분배 법칙부터 해보자. 요렇게 얼마 나오는데? 9 플러스 3 B분의 3A 플러스 A분의 12B 플러스 4. 요거는 이해했습니까? 요거 따라갔나? 계산하면 얼마인데? 13 플러스 B분의 3A 플러스 A분의 12. 요까지 따라갔습니까? 그럼 뭐 산수기하 평균 때려야 되는데? 얘 때리면 되는 거 맞죠? 자, 보자. 잠깐 보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전체 A고 얘가 전체 B면 두 개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 3A 곱하기 A분의 12B 하면 요렇게 되니까 36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데? 12 되는 거 맞습니까? 최소값이 12죠? 그럼 얘가 12면 전체 최소값은 얼마인데? 25. 됐습니까? 하나 더 해봐라. 야구 해야 되는데. 자, 문제 읽었나? 봐라. 자, 길이가 40m래. 자, 요거를 내가 X라고 두고, 요거를 Y라고 둘게. 그러면 X 몇 개 필요해? 4X 되는 거 맞습니까? Y가 몇 개 필요해? 2개 되는 거 따라갔어? 이게 합쳐서 얼마? 40이야. 근데 뭘 구하라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따라갔나? 그럼 산수기하 평균 씁니다. 4x 플러스 2y가 있는데 얘 산수기하 평균 쓰면 얼마 나오죠? 8xy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 그럼 얘가 얼마인데? 40 8xy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20 제곱하면 얼마? 400이 되고 그 다음에 8xy 되니까 xy는 얼마 나온다?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50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갔습니까? 이해냐? 끝난 거 아니죠? 자, 여기서 내가 뭘 구하고 싶다? 가로 세로도 구하고 싶을 수 있잖아. 이 꼴 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랑 같다? 이 꼴 쓰면 얘랑 같다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2x는 y가 됩니다. 아니 4x는 2y가 되죠. 그러면 2y 대신에 뭐 들어갈 수 있어? 4x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8x는 40이 돼서 x는 5, y는 얼마? x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20이 되니까 10 되는 거 따라갑니까? 가로 세로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거 정리하고 몇 번 푸냐면 위에 제 첫 번째 거 438번 풀어봐라. 요거 정리하고 438 438번입니다. 똑같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 x 몇 개 있죠? 불러봐라. x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 맞죠? y는 몇 개 있죠? 2개 있죠? 자, 이건데 자, xy가 얼마인데? 300이라 하잖아. 맞지? 그러면 자, 얘는 산수기하 평균 쓰면 어떻게 되죠? 2 루트 12xy 되는 거 맞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3600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60이니까 120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최소값은 얼마? 120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하겠습니까? 정리해라. 한쪽 다 할 겁니다. 두 번째, 산수기하 평균 대신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때만 딱 배우고 까먹어도 됩니다. 다시 볼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수능 칠 때까지 봐야 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는 딱 중간고사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외우기 되게 간단합니다. a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은 ax, by의 제곱입니다. 자, 얘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위에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적어라. 441번을 푸는데 저렇게 외워도 되지만 지금부터 되게 단순하게 그 다음에
야,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음에 뭐 있어? 별은 그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나도 별인 거 알고 있었어. 뭐 갖고 또 뭐 있노? 아이씨, 별. 야가 어떻게 되냐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별표의 제곱입니다. 그냥 이 세팅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 441번을 보면 자,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자, x제곱, y제곱이잖아요. 여기 x제곱, y제곱입니다. 맞죠? 여기서 보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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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인데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됩니다. 연습만 하면 돼. 근데 지금 여기는 내가 몰라. 근데 제곱이 없잖아. 제곱 없으면 어디다 쓰면 돼?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4x, 3y 되는 거 맞습니까? 맞냐?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얘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4 들어가면 됩니다. 얘 곱하기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돼? 3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얘가 얼마다? 4. 얘가 얼마다? 계산해라. 얼마인데? 25.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죠. 다시 4x 플러스 3y의 전체의 제곱이 100보다 작다. 사이값 되는 거 맞죠? 4x 플러스 3y가 어떻게 된다?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게 정답이 됩니다. 하겠습니까? 세팅만 하면 돼. 할 수 있겠죠? 밑에 거 풀어봐라. 자, 숙제는 여기까지. 442번 한번 보자. a제곱, b의 제곱. 그 다음 또 제곱 있죠? x제곱, y제곱. 그러면 다 했지? 야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곱, 제곱 있으니까 ax, by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얼마라고? 2. 얘가 얼마라고? 6. 그럼 최대값 얼마야? 3이잖아. 최대값 얼마야? 루트 6이 정답이겠죠? 이해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냐? 하나만 더 해볼게. 밑에 거 풀어봐라. 밑에 게 좀 어렵습니다. 443번. 443. 너무 간단한 거 풀어서 얘는 이 상태로 못 풉니다. x제곱 2y의 제곱이 4입니다. 제곱 제곱 만들어야 돼. 맞습니까? 따라갔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x제곱 2y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제곱인데 자, 맞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팅해야 되죠. 자, x, 4y는 어디다 넣어야 돼? 제곱이 없잖아.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된다? x, 4y 이렇게 넣는 거 따라갑니까? 자, 잠깐 거기 들어라. 그러면 얘가 얘니까 여긴 당연히 1이겠죠. 얘 곱하기 얘는 요거니까 여긴 얼마? 2. 근데 얘가 얼마다? 4죠. 여긴 얼마다? 5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이 될 거니까 루트 20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내가 깜빡 잊고 안 적었는데 요거 한번 봐라. 얘 이꼴 썼으면 여기 여기도 이꼴이 있는 것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꼴 쓰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습니다. a분의 x, b분의 y. 이해됩니까? 요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꼴 쓰면 요까지 같아집니다. 됐죠? 잘 활용은 안 합니다.